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여야의 입으로 불리는 대변인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스피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지혜 부대변인님은 오늘 첫 번째 같이 하는 시간인데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인사 한번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분위기. 네. 훈훈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을 향해서 이재명 대표는 내란 공범 한패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망상적 음모론이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적법 절차와 소신을 이야기하면서 탄핵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변을 했고, 수사팀은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내부에 이제 갈등,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 총장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항고 포기에 대한 여야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출연하신 이지혜 대변인께 들어볼까요?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즉시 항고가 위헌이라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제97조에 의하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에 그냥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에서야 국민의힘이 즉시 항고권을 삭제하는 그런 법안을 오늘에서야 발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있는 법이 이 위헌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거짓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한 경우는 구속 집행 정지의 경우로, 예를 들어서 범죄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럴 때 2박 3일 내로 상을 빨리 치러야 되는데, 그럴 때 잠시 풀어줬는데 그때 증시 항고를 하면 그게 위헌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 취소가 위헌이라고 한 것이 아니죠. 이것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다른 문제는 뭐냐면, 검찰 수뇌부가 윤 대통령 앞에서만 고분고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검찰은 습관적으로 항소 항고를 해왔는데 이번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그리고 상급 법원의 심판을 포기하면서 본인들의 그런 권리를 내팽겨친 거죠.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어느 과거 지도자보다도 법치, 공정 이것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중대한 그런 혐의를 받으면서도 5,100만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방어권을 적용받게 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하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수사팀은 이제 즉시 항고 입장을 이제 고수했던 걸로 알려졌는데, 심 총장의 결정은 이제 달랐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법원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번에 법원이 판단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시한 거예요. 네. 이 법원의 판단을 심우정 검찰총장이 본인 임의대로 석방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그렇게 하라니까 석방 취소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해서 빨리 임명하라 그랬어요. 근데 임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거 헌법 위반이니까 탄핵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탄핵하겠다고 하면서 이번엔 반대로 석방을 하라라는 지시를 받아들여서 석방을 했는데 왜 석방했느냐고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장단에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대통령은 춤을 춰야 하는 겁니까? 저는 이것이 본인에게 불리할 때는 유리한 대로, 유리할 때는 또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적용하려는 명백한 이 내로남불식 사고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사안은 이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공정한 결과를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보면 되는 것이지, 이것과 관련해서 정치 검찰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하는 모든 행동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 내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검찰에 대한 정치 프레임을 씌우고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 대한 폄훼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네. 될 것이 뭐냐면 마은혁 임명 관련해서는 헌재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즉시 따라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즉시 항고라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 위반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 임명하지 않은 것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이 상황이 웃기는 재밌는 상황이냐면 윤 대통령이 풀려나면서 내란 종사자들은 구속을 받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이유가 그러면 검찰이 내란에 연루가 되어서인지 내란이랑 애초에 한 몸처럼 움직여서인 것인지 이것을 좀 따져보자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근데 그 구속 집행정지라든가 보석이라든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는 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구속 취소도 인신 구속과 관련한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이고요. 심우정 검찰총장 혼자 판단한 게 아닙니다. 대검 부장들 다 모아서 이런 논의의 결과가 그 총합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고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민주당의 사고지 그게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죠. 네, 여당 일각에서 이제 현재 공소 기각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방을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공소 유죄 만전을 기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상태인데 윤 대통령의 석방이 내란죄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여당이 공소 취소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네. 국민의힘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따져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12.3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위법적인 행위이고 그리고 이게 헌법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해야 되는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다른 세계에서 갔다 온 것처럼 본인은 아무 잘못도 없다는 듯이 네. 구속 취소가 되자마자 웃으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걸어 나오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서 굉장히 경악스러웠었고 그리고 이 현실에 정말 불안함과 혼란을 느끼시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석방이 됐어. 그러면 내란죄도 없어지는 것이냐라는 측면을 봤을 때 첫 번째로는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면에서는 뭔가 감사한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이 거의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수집한 증거 자체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구속 취소를 결정한 주된 내용은 절차상의 문제인 것이지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탄핵 재판 과정에서는 내란죄 성립 여부에 심리를 하지 않고 비상계엄에 대한 위법성만 따져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그리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 탄핵 심판 부분은 뒷부분은 이제 따로 또 다루기로 하고 우선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까요? 이 부분은 사법 시스템 내에서 다루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큰 이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구속 수사로 재판이 진행되느냐 또는 구속 수사로 재판이 진행되느냐는 판결 결과와는 크게 영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구속 수사가 왜 중요한가라는 것은 보다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제대로 보장받은 정당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정적인 차이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재판은 어떤 식으로든 법률과 양심 또 법관의 소신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구속과 불구속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무 지나치게 불구속 수사가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전 지나친 피해의식 또는 그만큼 탄핵 재판에 대해서 탄핵 재판도 지금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는 것의 발로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주제가 여야 맞고발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미 고발이나 탄핵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야 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먼저 했습니다. 또 사퇴 거부 시에는 탄핵을 예고했는데 우리 정강재 대변인 이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만약에 민주당이 추진을 하게 된다면 이게 보수 결집에 좀 역효과 이렇게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많은 분들이 그런 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탄핵에 직접 나설 것이냐 아니면 직무유기와 관련한 검찰 수사, 지금 검찰 수사는 고위 검찰 직원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하게 되는데 공수처에 고발하는 것에 머물 것이냐 이것은 저는 오롯이 민주당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트집을 잡아서 탄핵을 할 수 있는 국회 내에서의 권력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실제로 탄핵 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로 가서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법률 위반을 했느냐 이건 완전히 별개의 얘기거든요. 가장 비근한 예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엔 부임 이틀 만에 탄핵이 됐고요. 실제로 탄핵 재판 174일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탄핵에 이를 만한 사안을 찾지 못했다라고 해서 탄핵이 기각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그 사안에 대해서도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판단을 할지 그 판단에 따라서 민주당은 정치적 책임을 그러니까 그게 더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네.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탄핵까지 이르지 않겠죠. 네,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검찰총장 본인도 이건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주 중에 탄핵을 추진할 것이다, 발의할 것이다라고 민주당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추진될까요? 일단 추진되는 것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봐야 될 것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검찰총장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벌였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구속기간 이제 마지막에 임박을 했을 때 그 기소를 그때 해서 네. 이 논란을 처음부터 유도한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지금 심우정 검찰청장에 대한 몇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천지방 검찰청장 재직 당시에 인천 세관 마약 밀수를 눈 감아주면서 그 대가로 지금 검찰총장 자리를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김성훈 그 경호처 차장이 구속 영장이 검찰에 의해서 3번이나 반려가 됐는데 그 내면에 보면 처음에 그 비화폰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그 검찰 수뇌부가 통화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그 검찰에 출석해서 체포가 됐을 때 그때 김용현 전 장관과 통화한 사람이 바로 심우정 검찰청장이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내란과 관련해서 검찰이 얼마나 깊숙하게 관여가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내란과 관련이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 검찰총장도 직무 수행이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국민의힘 측에서도 고발이 나왔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을 불법 체포와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한 건데요. 예,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공수처 폐지까지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맞불을 놓는 형국인데 이번엔 이재일 부대변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공수처 폐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저는 어떤 점을 좀 지적하고 싶냐면 네. 이 내란 사태와 12상 비상계엄 이후 상태를 빨리 처리하지 않고 그리고 자꾸 심판을 지연하는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전략의 일환으로 공수처 폐지를 지금 들고 나온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짚고 넘어가고 또 싶은 부분은 뭐냐면 너무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고 자영업자가 2달 새에 뭐 20만 명이 폐업하고 있다 아니면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우리는 참여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자꾸 국민의힘이 공수처 폐지나 이런 것들을 밀면서 심판 지연 전략을 펼치는 것이 과연 우리 경제와 우리 국민들의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따져 보아야 될 것이고 네. 국민의힘이 좀 그런 면에서 다른 자세를 좀 취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바랍니다. 이건 다 심판 지연 전략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공수처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게
탄핵 재판의 결과를 지연시키는데 일말의 도움이라도 되나요? 완전히 별개로 돌아가는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이번 그 국가적 혼란과 국민 분열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은 공수처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공수처는 사실 2019년에 민주당이 뭐 거대 의석과 또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갑작스럽게 만들어졌거든요. 당시에도 우리 당은 공수처는 이거 옥상옥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만들지 않아야 할 조직이라고 강하게 반대했었는데 실제로 탄생 이후에 지금의 이 내란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가 권한이 전혀 없다는 점을 많은 법조인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 지기현 판사도 공수처가 내란과 관련한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의문이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체포 과정에서 영장 쇼핑했죠. 또 국회에서 위증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민주당의 하수인이다라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한 곳이 지금 공수처입니다. 이런 공수처는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1년에 예산 200억 넘게 들어갑니다. 이런 그 공수처를 왜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겁니까? 저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그 윤 대통령 석방은 오롯이 결국에는 이제 여기로 이제 수렴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윤 대통령 선고 날짜 그리고 이제 결과에 어떻게 좀 그 함수 관계가 있을 것이냐인데 당초 가장 유력한 선고 날짜 이번 주 이제 금요일 14일이었는데 예정대로 이날 선고가를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헌재의 결정은 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이번에 그 정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게요. 저는 뭐 헌재가 언제 그 선고 기일을 지정할 것이다 이렇게 예단해서 말씀드린 것조차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발언 하나하나 또 헌재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권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헌재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헌재에 그러니까 아주 오롯이 헌재의 시간입니다. 헌재가 매일 평의를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텐데 언제까지 해라 아니면 언제까지는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압박을 할 것이 아니라 헌재가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법률과 양심, 소신에 따라서 의견을 취합해서 헌법 정신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원칙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헌재가 뭐 여기저기 그 압박에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헌재는 판단을 좀 어떻게 내릴까? 14일 원래 많은 그 언론이 예측했던 이번 주 금요일이 유력합니까? 그 유력한지 안 한지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이전에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헌재 선고가 언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헌재 흔들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말씀에 동의했는데 네. 이 헌재의 법률 그 양심, 소심에 맞춰서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고 저도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게 헌재 결정이 언제 내려지느냐라는 것을 좀 벗어나서 저는 또 국민의힘의 사정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네. 사실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 원점 재검토라던가 아니면 각하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도 속으로는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번 주 말씀하신 것처럼 선고가 유력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기 대선 주자들이 그 대선 준비를 움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서 모든 이슈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안 그래도 뭐 토론회도 하고 아니면 뭐 출판 기념회도 하고 하면서 뭐 겉으로는 우리가 아직 조기 대선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었지만 속으로는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온 세력이 있었을 텐데 굉장히 애매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네. 그렇지만 어느 시점이 됐든 지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늦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석방된 윤 대통령의 움직임입니다. 단지 석방이 됐을 뿐인데요. 하지만 그 어제 권영세, 권성동 투톱을 만난 데 이어서 친윤 의원들의 방문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직접 또는 당내 인사를 통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과연 낼 수 있을지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석방이 되면서 좀 나오는 길에 그 모습을 보니까 과연 앞으로 그 지지자들을 향해서
거리에서 뭔가 좀 메시지를 낼까 하는 그런 관측도 있던데 우리 먼저 정강재 대변인부터 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토요일 석방 장면은 네. 52일 만인가요? 이렇게 처음으로 밖에 나와서 그동안 지지했던 분들이 이렇게 환호를 하니까 네. 그것을 뭐 다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뭐 광장의 정치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뛰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단해서 말씀하는 것은 저는 뭐 정치 프레임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나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뭐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동의하지 않고요. 다만 이런 부분은 있겠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일정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경선 과정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뭐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네, 어떻게 네. 예측하십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데 무시하고 지나칠 수 없어서 그랬다라고 하시기에는 사실 그냥 경호차를 탑승해서 관저로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도 나와서 웃으면서 주먹을 불끈 쥐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아, 이분이 앞으로도 이런 행보를 하겠구나라고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보여지고요. 그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 정치든 관저 정치든지 간에 지금까지 굉장히 위험한 메시지를 내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열하고 그리고 선전선동하는 것이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이나 뭐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나쁜 정치를 해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게 더 빈번하고 강력해질 것이다라고 예측이 들어서 좀 우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우리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방향의 정책을 얼마나 어떻게 추진하느냐 이런 것들을 하는 자리인데 나 좋아하는 내 지지자들만 모아놓고 이렇게 선전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한번 짚어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낸다고 해도 사실 위법적 이 비상계엄이 있었다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메시지를 어떻게 내든 정치적인 행보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책임을 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법적인 처벌을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야 스피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